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신용하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그리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장세를 이뤄냈던 Buy Now, Pay Later 섹터, BNPL 이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장 같은 경우 Buy Now Pay Later 섹터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선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간 좀 그런 좋은 테크 케이스, 기업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프터페이 같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싶이 한국에 있는 좀 할부 시스템이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할부 시스템은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면 Buy Now Pay Later 같은 경우는 소비층 중에서도 가장 소비를 잘하고 있는 좀 영한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을 가서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신용 등급 체크 같은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컴이 아직 원활하지 않고 정기적인 풀타임 잡이 없는 그런 밀레니얼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Buy Now Pay Later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용 체크 없이 어떤 데는 있게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비거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신용도 체크 없이 모든 유저가 쉽게 페이를 할 수 있도록 소액으로 한정을 두어서 이제 오퍼를 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Buy Now Pay Later 섹터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워낙 좀 테크 기업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기도 하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났던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할부 시스템과 Buy Now Later의 좀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누구나 쉽게 다른 신용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작은 소액으로 나누어서 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할부라는 많이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Buy Now Pay Later 섹터 같은 경우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자라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30대, 40대가 됐었을 때에도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신용카드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교체가 되질까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점도 한몫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 상장돼 있는 Buy Now Pay Later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사이에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요. 전년도에도 이제 상장된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애프터페이, 이제 지금 현재 압도적인 1등의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지페이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두 번째 정도의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시즐이라든지 플렉시그룹, 레이바이, 스플릿잇 다양하게 작은 시총액부터 큰 시총액까지 그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자고 하면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 걸쳐서 4번씩 페이먼트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2주씩 fortnightly 총 합쳐서 4번이니까 8주의 기간 동안 2달의 기간 동안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연체가 될 경우 연체비를 따로 받습니다. 스플릿 페이먼트의 그런 시스템을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달별로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또 페이먼트의 텀도 2달이 아니라 3달, 4달까지도 이제 픽스 텀이 이제 나누어서 본인의 원할 수 있는 그런 파이낸셜 커미먼트에 따라 나눠낼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가 있고 여기에 또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연체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다른 기업들, BNPL들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연체비를 없앤다든지 페이먼트 텀을 좀 더 플렉시블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가 사인업하는 프로세스가 좀 더 쉽다든지 보너스 캐시를 준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호주 안에서도 지금 이 마켓 셰어를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금 차별을 두면서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오퍼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다른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Buy Now Pay Later에 대한 그 펀더멘털을 바뀌지 않으나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로서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리할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매 업체들이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쓰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비자들도 초이스가 많아진 만큼 선택권이 많아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의 BNPL 섹터 안에서 과연 종목들을 살펴볼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Buy Now Pay Later에 대한 섹터들의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접했던 분석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Afterpay나 뭐 지페이나 시즐, 이제 시총액 순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차트 도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은 아날리스트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분석 단위를 살펴보라고 하면 Gross Merchandise Value, GMV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가맹 소매업체들을 통해 받는 매출액을 시총액과 대비했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레이시오로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Market Cap to GMV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나누기 Gross Merchandise Value, 그러니까 가맹 소매업체를 통해 받는 매출액을 이제 나눈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언더밸류가 조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른 플레이어랑 상관했었을 때 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인디케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용하는 유저 넘버가 또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액티브 커스터머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메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액티브 커스터머들의 넘버만 가지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연 분기별로 얼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 어덥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어덥션 레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유저 숫자가 아무래도 가장 큰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자면 이제 가맹 소매 업체들의 숫자입니다. 당연히 사용하는 유저들의 숫자 성장세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이 페이먼트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그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는가도 큰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GMV, 그러니까 시총액 나누기 GMV를 보았을 때 나오는 수치가 과연 성장세에 비례해서 적당한 수치인지는 다른 기업들의 성장세를 함께 보면서 GMV 레이시오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상장 종목에 대한 적정선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캐시플로우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아날리스트가 분석을 하지만 키 인디케이터, 가장 쉽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Buy Now Pay Later 섹터에서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Afterpay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오늘 촬영날이 1월 19일인데요. 그 전주에 Afterpay 주가가 큰 소식 없이, 다른 시장의 업데이트가 없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 증권에 상장된 경쟁자 중에 하나인 어펌이라는 회사 때문입니다. 어펌 같은 경우도 종가로 보았을 때 약 30 빌리언 정도의 시총을 갖게 되었어요. Afterpay 같은 경우도 약 32 빌리언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Afterpay 주가가 왜 덩달아 올랐냐고 살펴보면 어펌의 상장됨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타는 투자자들이 이 Buy Now Pay Later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확신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줬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호주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제 Afterpay의 매수세가 좀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펌 같은 경우 GMV를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에만 4.6 빌리언 정도의 머천 세일을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fterpay 같은 경우는 뭐 호주 달러로 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3배 가까이 이 GMV의 차이가 아직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Afterpay의 주가가 좀 더 발리데이션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머천트의 사인업 넘버, 그러니까 가맹 소매업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도 확연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Afterpay 같은 경우는 약 6만 3천여 개의 머천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펌 같은 경우는
6,500개 정도의 머천트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GMV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하이 밸류 된 기업들을 많이 사인업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작은 소규모의 소매점까지 함께 사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브로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프터페이의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에 하게 되면서 그 주가 상승에 좀 더 동력을 주었는데요. 주당 136불의 매수 의견을 일단 내놓았고,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면 리포트 안에서 가장 강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영국의 시장 진입세입니다. 아직 미국과 영국에는 애프터페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Buy Now Pay Later 섹터에 대해서 아직 한참 마케팅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컨슈머 페네트레이션이 아직 덜 디벨롭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테스팅 마켓이었어요. 호주 전체는 모든 사람들이 애프터페이를 얘기할 정도로 주식의 상승 가치도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여기에 밀레니얼 유저 베이스를 사로잡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미국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과 뭐 틱톡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밀레니얼층의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고, 어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팔 전 창업자가 창업을 하게 된 회사라서 그런지 또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한 좀 마케팅 방법들을 좀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섹터가 이제 차차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아날리스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이 둔화가 되는 그런 기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우선은 예측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미국 시장 확장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펌에 대해서 경쟁자를 상대로 얼만큼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을 발휘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큰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프터페이가 호주의 명맥을 수십 년간 이어온 텔스트라의 시총액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호주 전체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고 텔스트라 윗단계에서 상위 7위로 지금 자리를 잡아 있는데요.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가 불과 1년, 2년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앞섰다라는 것만 자체로 큰 뉴스거리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은 새로운 신규 테크놀로지를 어댑션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른 어떻게 보면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페이 같은 회사가 2년 만의 성장으로 큰 기업이었던 테슬라 같은 회사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산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항상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점에 들어갔었을 때 항상 조금이나마의 작은 악 소식이 들어왔을 경우 하락폭이 더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BNPL에 대한 섹터 자체가 신규 섹터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도 신용 정책들을 어플라이를 해야 되나,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주의 금융감독기관들이 좀 더 규제를 둬야 되는 에리아인가를 지금 판단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보여진 그런 좀 뉴스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그 리스크가 아주 낮고 소액 결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부채를 부추기는 액티비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투자하실 때 모두 충분한 분석 후 과연 내가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몇 년간 버틸 수 있는지를 보시고 꼭 투자를 하시기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도 더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